네, 취준생들을 위한 대한민국 최초 쌍방향 동시 소통 취업 콘텐츠의 혁명. 안녕하세요. 잡정부센터 금요 스페셜 취업 어벤져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이남규입니다. 이윤정입니다. 네, 취업 콘텐츠의 정석인 한국직업방송과 대한민국 대표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만난 지 오늘이 벌써 8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금요 스페셜은 TV와 인터넷 그리고 모바일로 지금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네, 8월 말부터 공채가 뜨기 시작해서 지금 거의 절정을 맞았다고 볼 수 있는 게 오늘 다뤄야 될 게 포스코도 있고 SK, 롯데, IBK 기업은행 그리고 어제부터 지원을 받기 시작한 CJ까지 네, 저희가 다뤄야 될 게 오늘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진짜 정말 많아서 취준생 여러분들이 좀 오늘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 잡코리아 메인 페이지에서 잡코리아 TV 아이콘 클릭하시고요. 9월 8일 실시간 방송 보기 클릭하셔서 채팅창 들어오시면 됩니다. 잡코리아 아이디, 네이버, 카카오톡, 구글 아이디로도 로그인이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들어오셔서 무료로 실시간 컨설팅 받을 수 있는 기회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정말 다뤄야 될 기업들이 많은 만큼 이렇게 질문을 다 해도 다 대답을 해줄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네. 저희가 정리해뒀다가 다 질문에 대답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금요 스페셜 취업 어벤져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궁금증을 해결해줄 어벤져스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채용이 시작된 CJ그룹 출신의 쌤들인데요. 먼저 이 CJ그룹 총괄 채용팀장을 역임하셨던 지금의 CJ그룹 채용 시스템을 만든 분입니다. 네. 위포트의 김태성 강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CJ 채용이 어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태성 쌤이 만든 시스템 잘 작동되고 있나요? 제가 꽤 잘 만들었나 봐요. 네, 쭉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쭉 가고, 앞으로도 한 10년은 더 쭉 갈 것 같고요. 바뀌지 않은 거죠? 예, 그런데 어제 제가 그 채용 공고를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네. 이거 뭐지? 그러니까 CJ 그룹에서 가장 많이 뽑는 영역, 여기 채용 공고가 안 올라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일제당의 식품 영업이나 푸드빌의 스토어 컨설턴트라든가 각종 영업 쪽이 가장 많이 뽑는데 이게 안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지? 이번에 채용 규모가 굉장히 대폭 줄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옆에 탭을 딱 눌러보니까 리스펙 채용이라고. 리스펙. 예, 리스펙 채용이라고 그 영업 부분 그러니까 주요 그 제일제당이라든가 헬스케어, 프레시웨이, 건설 이쪽의 영업을 따로 묶어서 그리고 또 그 E&M의 음악 부분, 음악 제작 부분 이걸 따로 묶어서 아예 안 보겠다는 거예요. 스펙 자체를 넣는 라인이 없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이거 지금 CJ그룹의 그룹 채용 총괄 팀장을 하고 있는 배 부장이 저하고 그 경력직 입사 동기예요. 예, 그 친구는 삼성에 있다가 왔고 저는 IBM에 있다가 갔는데 네. 그때 그 친구는 처음에 제일제당 맡았었고 저는 그룹을 맡았었고 했는데 굉장히 잘했다라고 이렇게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저도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야, 이 영업을 하는데 영어가 왜 필요하지? 900점 영어가 왜 필요하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네네. 결국 그걸 과감히 없애서 리스펙 채용이라는 걸 만들어냈더라고요. 리스펙. 굉장히 계속 본토 발음을 자꾸 옆에서 거슬리네요, 자꾸. 예, 거슬리네요. 예, 그래서 굉장히 잘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나는 그 정말 영업적인 성향이 강하다, 음악 제작 능력이 특별히 강하다라고 하면 자신 있게 도전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태성쌤이 지금의 채용 시스템을 만든 어떤 골리앗 같은 분이라고 한다면 지금 소개해드릴 분은 취준생 입장에서 이 골리앗이 만든 시스템을 뚫고 들어온 어떻게 보면 다윗이라고 다윗.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위포트의 차재원 강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렇다면 오늘 골리앗과 다윗이 함께 계시는 건데 제가 돼야 되나요? 제작진의 큰 그림을 잘 봤고요. 다음 주 별명도 기대됩니다. 아니, 근데 야곱으로 부탁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네. 파더 테레사, 네. 그다음에 차준, 네, 그리고 다윗 뭐가 제일 마음에 드시나요? 그냥 다윗이 나은 것 같습니다. 다윗이 나은 것 왜냐하면 저도 견적 볼 줄 아니까요. 골리앗님의 좋은 채용 시스템 안에서 뚫고 들어온 저도 오늘 많은 도움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센스 있는 대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뤄야 될 기업들이 진짜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CJ도 있고요. 롯데, SK, 포스코, IBK 기업은행까지 있는데 네.
지금부터 질문을 주셔야 저희가 대답을 다 잘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 이 기업은 뭐가 궁금하고 저 기업은 뭐가 궁금한지 다 올려주시면 저희가 대답해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2017년 하반기 대기업 공채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를 시작한 취준생들은 과연 지금 어떤 분들일지 잡코리아 설문조사 결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엔캐스터, 렛츠 겟 잇! 예! 대규모의 공격적인 채용을 시작한 SK, 이번 하반기부터 인적성 시험을 따로 실시하는 롯데, 그리고 올해 1,100명을 시작으로 4년간 채용 인원을 늘릴 거라는 포스코까지 9월의 첫째 주 힘차게 공채 스타트를 끄는 이 세 그룹입니다. 대기업 공채가 시작된 지금 나의 경쟁자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바로 살펴봐야겠죠? 지금 그 설문조사 결과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설문조사입니다. 대기업 공채에 몇 번째 도전하고 있니? 첫 도전이 47.4%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부터 도전이 2위, 작년 하반기부터가 15.1%로 3위, 작년 상반기부터 도전이 4위였고요. 마지막이 기타였는데 과연 이 기타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답변입니다. 2013년, 7년째, 수년간 정말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응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빛이 더욱 밝듯이 여러분들 정말 잘 될 거예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요. 하반기에 몇 개의 기업에 도전할 예정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0개 이하와 3개 이하가 총 합쳐서 70% 정도의 답변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30개 이하가 16.8%, 50개 이상이 6%였고요. 30개 이상, 50개 이하가 5.3%, 이분들이 총 합해서 10개 이상을 쓰신다는 분들이 30%를 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번 공채 합격률은 다들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 이하, 10개 이하의 지원자들은 자신의 공채 합격률을 절반 가까이 최종 합격이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이 나머지는 그런 불합격과 지원 포기가 될까요? 아마 이 50% 이상의 합격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한데요. 이 이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낌이 좋아. 36.9%가 느낌이 좋다고 하셨고요. 또 33%는 채용 규모가 늘어서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충분히 해서가 24.3%로 3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10개 이상 쓰신 분들은 자신의 합격을 어떻게 예측할까요?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개 이상, 50개 이하 지원자는 합격 확률을 높이려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설문조사와 이 내용이 다른데요. 이렇게 지원할 예정, 왜 그렇게 지원할 예정인가요?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아마도 30개 이상, 50개 이하를 지원할 이유가 뭔지 들어보면 합격 확률을 높이려고 아마 이 정도로 지원을 하겠다고 하신 분들이 35%인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이번에 반드시 합격을 해야 돼서 이렇게 50개 이상을 지원하게 됐다. 그리고 마지막이 공채 뜨는 대로 지원하면 그 정도가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지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은 과연 자신의 최종 합격을 어떻게 예측하고 있을지 그 설문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0개 이상 50개 이하 지원자가 자기가 합격할 거라고 믿는 이유는요. 32.3%가 채용 규모가 늘어서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26.2%가 준비를 충분히 해서였고요. 23.1%는 역시 느낌이 좋아서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보면서 나는 근자감이었을까? 나는 과연 합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저희와 함께 달리시면 됩니다. 저 2017 하반기 합격 전략 스튜디오에서 쌤들과 함께 공개합니다. 네, 설문조사 결과 유엔캐스터가 잘 정리해줘서 전달해줬는데 10개 이하를 지원하는 분들과 또 10개 이상 지원하는 분들의 이 자신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자신감의 근거도 다른데 쌤들 이게 몇 곳에나 지원을 해야 될까요? 글쎄요. 일단은 간절하고 배고프면 먹이를 찾아가듯이 최대한 많이 쓰는 게 정상적이고요.
뭐 제가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을 학생분들을 만날 때마다 듣는 질문이 평균 몇 개 정도를 쓰냐, 혹은 하루에 몇 개, 혹은 자소서 하나 작성하는데 며칠 걸리나요? 이런 걸 묻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 그건 당연히 지원하는 회사나 자신의 관심, 관여도 자신의 직무의 적합성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남과 나를 비교하는 글의 접근보다는 내가 절대적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영역까지 도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개수에 네. 대한 건 좀 그렇습니다. 태성 쌤은 혹시 몇 개나 지원해야 될까요? 이거 뭐 개인마다 다 달라요. 내가 준비 상황이 어디에 어느 정도 돼 있느냐, 아니면 또 지원하는 직무가 어디냐에 따라서 다 다른데요. 이게 뭐 일괄적으로 몇 개다라고 말씀드리긴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뽑았던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신입사원 교육 때 물어보긴 했었어요. 너희들 도대체 몇 개씩 썼냐라고 했더니 평균적으로 나온 게 20에서 30개 정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많이 50개 이상 썼던 친구들은 오히려 합격해서 들어온 친구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그렇다고 20개에서 30개가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준비 안 한 사람이 별로 노력도 안 하고 20개, 30개 쓰면 탈락할 거고요. 준비를 제대로 이 회사만을 위해서, 이 직무만을 위해서 준비했던 친구들이 20, 30개 쓰면은 합격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이게 좀 말씀을 보태면 영업 같은 거를 희망하는 분들은 20, 30개로는 부족할 수도 있고요. 네. 역설적으로 내 직무의 방향이 명확하면 태성 쌤 말씀대로 뭐 20개가 됐건 30개가 됐건 그 타겟팅된 직무 내에서의 채용이 좀 한정적인 곳들은 최대한 집중해서 작성을 해야겠죠. 차쌤 말이 참 좋은 것 같은데, 뭐냐면 그 영업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느 산업군 그리고 어느 비즈니스를 하는 곳이든 간에 영업이 비슷해요. 영업이 비슷하기 때문에 굉장히 넓게 쓸 수 있는 그런 열려 있는 그 지원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특별한 직무인 경우에는 사실은 좀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가능한 많이 써라라는 얘기는 해요. 하지만 많이 쓰라라고 했다고 해서 삼성전자 영업도 쓰고 제일제당의 연구소 쓰고 뭐 어디에 품질 관리 쓰고 이렇게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지원하고 싶은 직무가 결정되고 그리고 산업군이 결정되면 제가 항상 그 기업 분석을 하라라고 하거든요. 그 분석 내용 중에 하나는 경쟁사 분석이에요. 경쟁사 리스트를 쫙 만드는 거죠. 그럼 내가 제일제당을 지원한다라고 하면 제일제당과 경쟁하고 있는 그 리스트만 만들어도 10개는 나올 거거든요. 그럼 그 10개를 다 쓰시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확장해 나가야지 그냥 뜨는 대로 여기 찌르고 여기 찌르고 여기 찌르고 하면 안 될 겁니다. 탈진합니다. 예, 탈진하죠. 그렇죠. 예. 정확하게 자, 네, 무조건 많이 쓰라는 것도 또 적게 쓰라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인 거 아시죠? 네. 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또 준비한 게 다 다르니까 유행하듯이 뭐 와 하고 몰려가는 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실시간 채팅을 더욱더 잘 활용하셔야 될 텐데요. 지금 그 각 기업별로 질문들이 골고루 올라와 있습니다. 네. 먼저 CJ 질문부터 한번 볼까요? 네, 일단 올라왔던 게 이 CGV 멀티플렉스 매니저를 지원하는데, 이 CGV 멀티플렉스 매니저도 블라인드 채용인지 이 부분 묻고 있거든요. 예, 블라인드 채용. 그러니까 블라인드의 그 범위를 어디까지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CJ 채용은 블라인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멀티플렉스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스펙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그닥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직접 봐야 돼요. 직접 보고 이 사람의 성향, 그리고 제대로 고객 만족시켜주고 서비스를 할 수 있는가, 이것을 보고 판단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본인의 경험, 자소서 같은 데서는 본인의 경험 중에서 진짜 진상 같은 사람, 우리 전문 용어로 또라이, 그 사람을 태성쌤 입에서. 갑자기 욱해서 그랬나 봐요. 예. 진정하세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현명하게 센스 있게 대처해 나갔느냐,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자소서도 많이 강조해 주시고 또 면접에 가서도 본인이 센스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맞는 게 2번 문항을 보시면 컬처 플렉스로서 본인이 방문했던 특정 지점을 방문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개선할 점이 있는가, 이런 것들 묻는 문항도 있는 거 보면 선생님 말씀대로 내가 준비를 얼마큼 했느냐에 따라 갈리는 거지, 애초에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건 이미 시작이 되어 왔기 때문에요. 뭐 이미 알고 계시겠죠? 답을 알고 있는데 질문을 준 것 같은데 확인하기 위해서. 네, 그렇죠.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분은 질문을 여러 개 또 올려주셨어요. 네. 계속 올려주셨는데요. 네. 궁금한가 봐요. 네. 그 사회 공헌 활동이 전무한데 포스코 비중이 크게 차지할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비중이 크다고 하면 지금부터 하실 겁니까? 지금부터 하셔도 별로 소용이 없을 거고요. 비중도 크지 않고요. 기업을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기업을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고 멀리서 보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업 홍보예요.
홍보, TV 광고 나가고 하는 거, 기업 광고 나가고 하는 거, 그것을 보고 야, 이 기업은 정말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국가 보국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기업이구나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내부적으로 고민하는 것은 무조건 하나예요.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지? 라는 거거든요. 사회 공헌이라는 것도 기업이 어떤 그 냈던 수익을 사회에 환원한다 그런 좋은 의미보다는 이 사회 환원이라는 활동을 통해서 우리 회사의 이미지를 어떻게 좋게 가져갈 수 있고 그것이 결국 우리 회사의 수익에 얼만큼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이걸 면밀히 다 계산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사회 공헌 활동 이것을 하지 않았다라고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 없고요. 그것보다는 그 시간에 사회 공헌 활동, 봉사 활동 지금부터 하려고 생각하기 그 전에 회사에 돈을 어떻게 벌어다 줄 수 있지? 이것을 지금 고민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 태선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게 지금 만약에 그게 정말 중요하고 비중이 있으면 우대란에 분명히 적혀 있을 거예요. 뭐 사회봉사 100시간 이상. 나쁜 의미의 그 봉사가 아니고요. 사회봉사 활동 100시간 이상 했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적어놓거나 기재가 됐지 않고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기업이 그렇게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활동이라는 걸로만 이해해 주시는 차원에서 정리해 주시고 지금 빨리 자소서를 그냥 써요. 아직도 안 썼다는 거 아니까 마감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죠? 네. 부탁 좀 드릴게요. 지금 저기 질문 올라온 거 보니까 포스코 네. 건설 지원 자격에 토익 스피킹 130점 이상이라는데 120점이면 지원 자체가 불가한가요? 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그 채용 공고를 보면 지원 자격이라는 게 있고 우대 사항이라는 게 그렇죠. 있거든요. 우대 사항은 있으면 좋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지원 자격은 그거 안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버 안 예. 되는 거죠. 네. 안 돼요. 죄송해요. 안 돼요. 안 된다고 합니다. 파이팅 하세요. 안 돼요. 예. 자, 그리고 네. 롯데 관련해서도 질문이 하나 올라왔었는데 네. 롯데 빵 만드는 회사에 취직하려고 한다.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거 대답을 어떻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롯데 빵 만드는 회사가 예. 롯데 제과. 이 친구는 좀 준비를 많이 안 한 친구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빵 만드는 것도 이제 매장에서 만드느냐 아니면 연구소에서 만드느냐, 공장에서 만드냐, 예, 그 이게 네.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나의 역량이 정말 빵 만드는 기능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것을 연구해서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다 지원 분야가 달라요. 그래서 롯데 제과를 할 건지, 롯데 푸드를 할 건지, 롯데 중앙연구소를 할 건지 이게 좀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요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린 거기에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곳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곳이 어딘지를 발견해낼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자, 그리고 SK도 질문을 드릴게요. SK 이노베이션 학교를 많이 보나요? 예전 같으면 SK가 그 학벌을 본다라는 그 인식들이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런 인식이 좀 줄어들고 있고요. 이노베이션 같은 것들은 사실 채용 규모가 여러분이 원하시는 만큼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학교를 내가 떨어진 이유가 학교를 많이 봐서 떨어졌다라고 판단하시기보다는 지원하는 분야의 경쟁률도 경쟁률이고 TO에 대한 것들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나온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따라서 학교를 많이 본다. 그럼 본인의 학교가 어딘지를 좀 같이 알려주. 저 기분이 안 좋으셨나요? 그거를 뭘 해주셔야 저희가 좀 상대적인 평가가 되지. 일단 학교를 절대적으로 본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네. 자, SK 관련 질문 하나 더 드리면 네. SK CNC 소프트웨어 개발에 지원하려고 하는데 자소서 항목이 너무 어렵다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답 한번 해주시죠. 자소서 항목이 어렵다. 예, 준비를 많이 안 하신 오늘 겁니다. 오늘 아주 뭐 오늘 너무들해 네. 진짜. 예. 아침부터 다들. 예, 그래서 그 자소서 SK의 자소서는 굉장히 친절한 자소서예요. 오히려 우리 회사는 이런 것을 보려고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더군다나 글을 허투루 쓰지 말고 이런 방법대로 쓰면은 우리가 평가하기가 매우 좋으니 이런 대로 써주세요라고 아주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는 곳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질문 자체가 매우 길어요. 그래서 길어요. 대신 친절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요구하는 그 부분에 맞춰서 성실하게 써주시면 되고요. 소프트웨어 개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회사의 인재상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개발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회사에 그 학교에서 개발했던 팀 프로젝트라든가 아니면 외부의 활동을 통해서 내가 이런 프로그램 언어, 이런 시스템 하에서, 이런 인프라 하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봤다. 그 과정 중에서 이런 기술적 요소를 내가 조금 더 배울 수 있었고 앞으로 회사 들어가서는 이런 부분에서 크게 기여를 할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기술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해서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지금 올라온 댓글 보겠습니다. 롯데 슈퍼 지원하려고 하는데 MD와 마케팅 중에 영어 성적을 덜 보는 것은 MD일까요?
뭐 퀴즈를 내고 있네요. 스무고개도 그러니까 영어 성적을 어떡하면 둘 다 좋지, 덜 이거. 보는지 아니면 어느 곳이 네. 덜 보는지.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보겠죠. 그렇죠. 네, 둘 다 보는 거고 지금 이거는 뭐가 더 좋냐 나쁘냐를 영어로 판단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당연히 담당 지원하는 직무에 대한 적합성 그리고 내 경력과 이력적인 면으로서 이거 어떻게 어필할 수 있는지로 판단을 해주셔야지 영어 성적의 유무로만 판단한다면 뭐 서류는 그래 어떻게 비빌지언정 그 이후 전형에서는 좀 곤란해질 수 있겠다. 따라서 판단의 기준을 다른 어떤 기준으로 잡아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영어에서 탈락과 합격을 하는 것보다는 다른 부분에서 탈락과 합격이 죄송해요. 계속 탈락하고 불합격하고 우울한 얘기를 단어를 반복해서 쓰는데 근데 결정적인 요소는 영어에 있지 않습니다. 영어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영어보다는 다른 쪽에 조금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이분들이 그러니까 고민하시기 쉬운 쪽이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게 영어니까. 그렇죠. 그걸로 이제 본인이 그냥 판단하기 좋은 걸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애석하지만 그렇지 않단다. 다른 쪽도 있다는 것도 같이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정말 궁금하면 이 정도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MD와 마케팅은 일반 영업직보다 영어를 조금 보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굉장히 높은 수준의 영어를 요구하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CJ 얘기도 다시 한번 해보죠. CJ 네. 제일제당 인턴 전환율 어떻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네요. 이거 경험치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CJ가 몇 % 합격시키겠다라고 결정하고 뽑지를 않아요. 아, 2달 동안 지켜보면서 이 친구 쓸만한데라고 하면 다 뽑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영 안 되겠다 싶으면 반도 안 뽑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하고 뽑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근데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럼 과거의 경험치는 어떠냐라고 말씀드리면 평균 70% 이상은 정규직 전환은 됐습니다. 그런데 70%라고 하면 30%는 탈락인 거죠. 그럼 회사에서 30%를 탈락시키느냐? 그것도 아니고 30% 중에 한 15%들은 본인이 해보니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반은 그냥 나가고요. 회사에서 탈락시키는 거는 한 15에서 20% 내외였었습니다. 경험치로 보면. 네. 자, 그리고요. SK 인성 검사 어떤 마음가짐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되는지 이분은 워크넷에서 좀 뭐 도움을 예비로 받은 것 해봤는 같아요. 아니 예비로 해봤는데 네. 뭐 신뢰도가 너무 떨어져서 걱정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데 뭐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네. 이거 글쎄요. 모르겠어요. 인성 검사 자체가 정답이 있는 시험이 아닌지라 네. 본인이 적성을 대비하듯이 정답을 찾으려는 어떤 말씀을 주시려는 것 같은데 일단은 스펙스 이제 기본 조건이라 할 수 있는 좀 자기주도적이고 진취적이고 팀 플레이어로서의 어떤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쪽에 답변을 해주시는 게 좋겠지만 지금 이런 조언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솔직하게 본인의 인성을 보여줘야 될 어떤 그런 시험 테스트인데 이걸 어떻게 끼워 맞추는 쪽에 대한 조언을 드리기보단 솔직한 내 답변을 먼저 작성해 보시고 그런 외부의 어떤 인성 검사의 그런 어떤 조건들, 어떤 나를 테스트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한번 반면 교사해서 다가올 채용에 대비를 하는 게 맞지 무조건적인 어떤 정답을 드리는 게 본인 스스로한테나 어떤 채용 전반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썩 좋지 못한 접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네. 좋은 말씀 주셨는데 그 적성 검사는 공부하셔야 돼요. 그런데 인성 검사는 공부하면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신뢰도가 낮다라고 나왔다 그랬죠. 그게 이 회사에서 아니면 이 조직에서는 어떤 사람을 좋아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머리에다가 심어놓고 그거에 나를 자꾸 맞추려고 하니까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닌 모습으로 자꾸 보이는 거거든요. 인성검사라는 것은 정말로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가라는 것을 보기 위함이에요. 이게 점수가 높다고 합격, 낮다고 탈락 이런 게 아니거든요. 진짜 이 사람이 본인 솔직한 모습으로 그것을 체크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머릿속을 텅 비우고 문제 보자마자 탁 마음에 가는 거 딱딱딱딱 찍어나가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분은요 랩실에서 1년 동안 혼자 연구 과제를 진행했던 경험이 있다. 이거를 SK 1번 항목에 어떻게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1번 항목이 단체 활동 속에서의 나의 역할이 있고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는 게 좋겠다라는 좀 작성에 대한 가이드는 이미 저희 방송에 여러 선생님들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하셨을 텐데요. 만약에 혼자 한 게 있다면 뭐 어쩔 수 없죠. 혼자 한 걸 해야 되는데 자신이 최초로 요구되었던 과제의 성과물, 그 이상을 위한 노력,
이를테면 뭐 기한을 좁혔다, 그 기한을 좀 당겨서 진행을 했다거나 과정 분야에 대한 뭐 세부적인 부분까지 좀 더 내가 달성을 할 수 있었다는 등 내가 목표를 좀 더 상향해서 잡는 과정의 얘기가 같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기타 질문들 제가 아까 뭐 답변을 말씀 못 드렸는데 아까 메조미디어 채용 얘기해 주신 분 계셨어요. 네네네. 보고 계십니까? 그 메조미디어는 8월 중순에 이미 각사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아쉽지만 본인이 좀만 일찍 체크했다면 좋았을 텐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네. 그러니까 CJ E&M의 계열사이기 때문에 자회사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고 공채로 뽑기보단 각사 채용을 따로 하기 때문에 공고 활용을 좀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CJ, 롯데, SK, 포스코, IBK 기업은행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있는데 IBK 기업은행에 대한 질문도 조금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기업은행 IT 지원에 하려고 하는 분인데 이 자소서에 어쨌든 IT 쪽에 하다 보니까 인성을 녹여야 될지 아니면 기술력을 어필해야 될지 이렇게 묻고 있거든요. 예, 그 IT 어느 회사든 마찬가지지만 IT와 관련된 직무를 지원하신 분은 나 IT에 미쳐 있어라는 것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측면보다는 이 친구들은 데려와서 바로 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요소 기술을 비롯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프로젝트 관리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같이 보여주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IT라고 하면 우리가 4년제 대졸자들이 기업에 가서 개발만 할 것이다라고 많이 착각하는데요. 대부분 이제 규모가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IT에 들어가도 약간의 개발을 하고 주로 하는 일은 우리 그 만들어줘야 될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그 사람의 니즈를 모델링하고 그리고 전체 개발자들, 각 요소의 개발자들, 네트워크 전문가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아니면 시스템 아니면 프로그래밍 언어 이런 사람들을 외주를 줘서 그 사람들 데리고 와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제한된 그 돈을 가지고 그 원하는 품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프로젝트 관리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나는 기술적으로도 개발 능력이 있다는 거 하나 보여주시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이용해서 전체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인성보다 조금 더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네. 네, 오늘 CJ 출신 쌤들이라서 그런지 오늘 CJ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왜 CJ 제일제당 푸드세일즈 직무만 리스펙 전형인지 왜 그렇게 채용을 완전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지금 댓글창에 불만인가요? 네, 먼저 말씀. 지금 논란이 불고 네, 있어요. 논란이 저희가 지금 진정을 뜨거워지고 좀 있어요. 진정을 시킬까요? 예, 어떡하면 좋아. 네. 제일제당 기준으로는 푸드세일즈만 있는 건 맞고요. 그냥 다른 계열사를 보면 한번 공통점을 생각해 보세요. 헬스케어의 파마세일즈도 그렇고요. 프레시웨이의 식자재 유통 영업, 건설의 수주 영업, 그리고 E&M의 음악 제작 이쪽이 완전 리스펙 채용, 그 무스펙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제일제당이 푸드세일즈 하면서 고객을 만나서 우리가 영업 활동을 하는데 가서 영어를 900점대 영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계속 영어 점수를 넣으라고 하니까 이 영업 역량이 있는 친구들이 영어 점수를 마련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네. 기업에서도 그걸 알고 있어요. 영어 점수 높은 친구들 뽑아봤더니 퇴사할 때까지 영어 한 번도 안 쓰는데 그 사람들은 나 영어 이만큼 하는데 나 스펙이 이 정도 되는데 내가 왜 이 정도의 영업을 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히려 영업을 잘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필요 없는 정보들은 다 없애고 진짜 필요한 정보만 보자라는 취지에서 사실 이게 몇 년 전서부터 그거를 추진하고는 있었어요. 그 전체 그룹 전체가 오무라고 해서 몇 가지 안 보는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 제외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필요 없는 몇 개의 직무에 한해서 정말 보지 말고 아예 보지 말고 한번 해보자라고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업 뽑는 입장에서 필요 없는 것을 굳이 왜 봐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시도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 지금 댓글을 보니까 네. 네. 푸드 세일즈, 파마 세일즈, 식자재 유통, 네네. 컨버전스 세일즈 다 힘들어서 다들 퇴사율이 퇴사율이 높다 이렇게 높다. 말씀 주시는데 그렇게 이렇게 지원하는 입장으로만 이걸 보니까 그렇게 좀 삐딱하게 보이고 억울해 보이고 열받고 그죠? 화나고 답답하고 내가 여태 뭐 했나 이 공고만 기다렸는데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생각 조금 달리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기회가 널려 있다는 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요. 이번 기회에 본인이 영업 직무에 특화된 사람임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여기셔야지 무조건 이거 봐봐. 내 저럴 줄 알았어.
퇴사율 높으니까 저렇게 할 줄 알았어. 이렇게 삐딱하게 보면 그래 댓글 올라오지. 다 빡세. 알아서 난리 대답을 다 났는데 해주고 있네요. 그렇죠. 사회생활이 그런 거야. 어쩌겠니? 열심히 해야지 본인이. 그런 느낌으로서 좀 영업에 특화된 전형임을 그냥 감안하는 참고의 수준인 거지. 무조건 뭐 답답하고 삐딱하고 억울하게 볼 필요가 전혀 없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또 한 방에 또 정리를 해주시네요. 네. 제가 그 자소서를 검토하면서 향후 포부라든가 이런 거를 쓸 때 자주 나오는 글 중에서 보면서 항상 피식피식 웃음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보면 열심히 낮에는 열심히 근무를 하고 퇴근 후에는 어느 학원을 가서 중국어 실력을 키우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다닐 수 있나요? 못하네. 꿈 깨십시오. 아침만 했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예, 그냥 밝은 낮에 햇빛을 보는 것이 감사할 그런 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이 표현 정말 좋은 표현이에요. 진짜로. 벙커도 아니고 갇혀 있다가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네, 여러분. 알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댓글창에 MD 관련 질문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MD? 일단 네. 롯데유통 MD는 어떤 역량을 강조하는지 요구하는지 그리고 또 MD로서의 필요한 뭐 스펙이나 그런 강조하는 역량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제가 짧게 먼저 말씀드리면 지난 수요일 2부 방송 때 한 학생이 질문을 주셨죠. 홈쇼핑 지원자 어떤 역량 필요할까요? 역시나 아까 태성 쌤 말씀처럼 롯데 채용 홈페이지 가시면 직무별로 채용에서 요구하는 역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너의 몇 번의 클릭으로 확실한 정보가 가능하니까 굳이 여기서 그걸 다시 한번 리바이브 해봤자 도움이 될까요? 잘 안 되겠죠? 그럼에도 저희 방송에 취지가 있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MD니까 기획력이 있고 추진력이 있죠. 그리고 남들이 다 하는 소통이라고 말하지 말고 업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통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를테면 협력사와의 관계에서의 소통도 있을 것이고 내가 기획을 올리고 안을 올려서 보고한다거나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전달할 수 있는 상황들을 좀 세세하게 정리해서 소통이라고 표현을 해줘야지 그냥 어떤 단어나 어떤 키워드를 뽑아서 소스족 충이라는 단어가 좀 부정적이니까 족으로 할게요. 족. 병만족 같은 거죠. 소스를 뽑아다가 이렇게 무슨 인슐린 넣듯이 이렇게 뚝 넣는 어떤 그런 식으로 지금 이 취업을 준비한다면 피곤하지 않을까요?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네. 굉장히 저도 동감하는 말. 이게 업무상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용어를 사용해라.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도 이제 계속 인재상 직무 역량을 강조하는데 거기 나왔던 키워드를 뽑아서 소통이면 소통 이렇게 자꾸 넣어서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돼. MD를 하기 위해서 어떤 소통을 많이 할까?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MD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좀 단순화시켜서 말하면 구매와 마케팅의 조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제품이 팔릴 만한 제품이 그리고 품질을 유지할 만한 제품들을 어디서 생산을 잘 해낼 수 있을까? 어디에 숨어 있을까라는 것을 발견한 다음에는 그것을 적절한 시기에 품질에 맞춰서 품질 기준에 맞춰서 가지고 올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가격도 우리가 요구하는 거에 맞춰줘야 돼요. 근데 딱 개발했을 때는 그게 다 맞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소통이 시작되는 거죠. 그 기업과 소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 좀 해줘. 안 돼? 왜 안 돼? 우리는 이런 것을 너희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데 너희도 이거는 양보해야지. 이런 류의 설득 과정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업무상 발생할 수 있는 업무를 좀 한번 쫙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그 안에서 소통이면 소통, 협력이면 협력, 뭐 이런 것들이 어떤 형태로 발생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고민을 바탕으로 써내려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롯데 관련돼서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롯데 인재개발원은 그 석박사 위주로 뽑는지 아니면 학사로는 좀 입사하는 경우가 없다고 들었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말인가요? 그 전형을 보면 전체적으로 석박사분들의 채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학사 채용이 있다면 석박사 글쎄요. 제가 통상적으로 보면 석박사 채용이 주를 이루는데 옆에 학사가 같이 붙어 있는 경우는 석박사분들에 대한 채용이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판단은 들고요. 사실 거기는 티오 자체가 적기 때문에 또 본인이 또 그렇게 단정 짓고 판단하시는 것도 좀 무리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기업에서 연수원, 인재개발원 이렇게 그룹 전체를 교육을 시키는 HRD 영역의 부분은 석사와 학사를 같이 뽑긴 하는데 석사 출신들이 많긴 해요. 많긴 한데 학사들도 뭐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회사를 지원할 때 나 진입을 했다, 성공했다 이게 끝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진입한 후에 내가 이 조직에서 얼만큼 성장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도 같이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조직은 인재개발원 같은 조직은요. 주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그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석사 출신들이 많고요. 학사 출신들이 들어가면 대부분 지원 업무를 많이 하십니다. 스케줄 짜고 강사 섭외하고 그렇죠. 돈 처리해주고 비용 정산 비용 정산 처리해주고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내가 그거에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은 좁은 문이지만 지원하셔도 괜찮고요. 그거에 만족하지 못하신다라고 하면 다른 영역을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있더라고요. 저도 제가 직전까지 한 일이 그거였거든요. 계열사에서 이제 그 일을 했는데 내가 자기 개발을 할 생각이라면 한 번쯤은 지원해 볼 법하지만 반복되는 스케줄이 많기 때문에 좀 네. 약간 루틴한 업무가 맞지 않는 분이라면 그 석박사에 대한 어떤 지원 자체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선생님 말씀처럼 들어간 이후의 일까지도 고민하는 지원이 좀 요구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CJ 면접에 관해서 묻는 질문이 몇 개 있는데 네. 그중에서 이제 CJ 1차 면접에서 2번이 떨어진 학생입니다. 저런. 이렇게 1차 면접에서 2번 떨어진 정도면 나는 뭐 CJ랑 맞지 않는 건가 이렇게 묻고 있거든요. 어떻게 내 회사가 대답할 수 아닌가. 있을까요? 먼저 답변 한번. 일단 저희를 찾아오시고요. 돈은 좀 들겠지만 들어와. 예. 들어와. 그 1차 면접, 2차 면접에서 탈락한 사람을 그 스크린 하느냐, 다음에 지원했을 때 그냥 바로 떨어뜨리냐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까지 따로 관리해서 다시 볼 여력이 없어요. 채용팀이 얼마나 바쁜데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실 필요 없고요. 다시 제대로 지원하시면 합격할 수 있다. 제 학생 중에 3번을 떨어지고 저를 찾아온 학생이 있었어요. 아하. 오쇼핑의 PD. 아, 예, 거기 지원했던 친구인데 4번 만에 결국 붙었거든요. 그 친구도 저를 찾아와서 처음 했던 얘기가 3번 떨어졌는데 다시 지원하면 될까요? 그동안 제가 떨어졌던 게 아무래도 재지원했던 것 때문에 떨어진 것 같은데요라고 우려를 했었는데 그런 거 전혀 없고요. 만약에 이런 경우는 있어요. 관리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임원 면접을 갔는데 정말 그 얘는 다음부터 절대 면접에도 올리지 마라고 면접관들이 아주 가끔 피드백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대체 어느 정도길래 그래? 정직하지 않은 경우. 거짓말. 거짓말을 해서 에이, 스스로 스텝이 꼬여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간 친구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예. 제가 면접 볼 때도 울면서 나갔던 여학생이, 왜 여학생들이 많은가? 여학생이 3명이나 있었습니다. 네. 스스로 제가 왜 그런 거짓말을 했어 이런 얘기 안 하는데요. 스스로 스텝이 꼬인 거야. 그리고선 죄송합니다라고 하고 나갔어요. 그런 친구들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더 이상 보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죠. 이게 그냥 남녀관계 같은 걸로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복적인 지원이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로서는 특히 CJ뿐만 아니라 유통기업들이 그렇고요. 반면에 제조업체 중에 일부 회사들은 또 한 번 아니면 영원히 아니라고 자르는 계열 그 회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너무 획일화돼서 판단을 하지 마시고요. 좀 종합적으로 사고해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지금 CJ 관련된 질문들만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다른 기업들도 또 이제 질문 궁금했던 부분들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롯데백화점 관련해서 MD에 지원하고 싶은데 해외 출신을 우대하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 참 정말 많은 고전 문학 같은 질문인데 이게 제발 부탁인데 자꾸 자신의 입장을 동일시해서 이걸 판단하려면 쉽지가 않거든요. 물론 해외대 나왔지만 관련 카테고리에 대한 자기 강점이 명확하거나 백화점 근무 영업관리자, MD 근무자로서 적합한 어떤 자신의 이력이나 자신의 열정이나 그쪽 그 분야에 대한 고관여도, 높은 이해도가 있다면야 뽑히는 거고요. 그냥 해외대 나와서 열심히 English 이렇게 사셨던 분이라면 아쉬운 결과가 초래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본인이 단면을 보고 무슨 이게 지금 중앙교육진흥연구소 이렇게 좀 대입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게. 다양한 관점으로 나를 좀 알리는 취지에서의 채용이기 때문에 네. 본인이 좀 여러 관점에서 보고 판단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태상 선생님께서는 혹시 해설 적극 동감합니다. 그 해외대 출신인지 아닌지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요. 네. 그냥 얘기했듯이 본인 어떤 상품군에 대한 전문성 이것이 시장성이 있겠느냐, 이것을 어떻게 가지고 올 수 있겠느냐, 이거에 대한 그 전문적인 인사이트가 있다라는 것 이것이 더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짓는 그런 요소이지 해외대 여부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내가 꼭 지원하고 싶어. 근데 해외대라는 것 내가 외국에 나가서 열심히 공부한 거 이거 그냥 버리기는 아까울 것 같아.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해외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팔리고 있는 것인데 국내는 아직 소개되지 않아서 뭔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거 들어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국내에서 공부했던 친구들은 잘 모르는 분야인 것 같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 해외대에서 해외대 다니면서 생활하면서 느꼈던
그것을 강점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이런 팔리는 물건들을 내가 해외에서 가지고 와서 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야지 해외대 자체로는 아무것도 영향을 주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해외대도 이제 성골 있고 진골 있죠.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해외에서 나고 자란 고랭지 같은 분이 계시고 고교 마치고 새 느낌 새 출발로 가신 분들 계신데 그 차이도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 제가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중국에 가서 네. 중국의 그 최고의 대학들 있죠. 북경대, 칭화대, 칭화대. 뭐 인민대 이런 네. 학생들을 네. 대상으로 면접을 했었어요. 데리고 오려고. 화가 나더라고요. 왜요? 내가 여기 왜 왔나? 난 누구 여기는 네, 어디? 나는 여기, 네. 난 누구 여기 네. 어디? 왜냐하면 이 친구들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외대 친구들을 뽑으려고 하는 이유는 그쪽 시장에 대해서 잘 알고 만약에 어떤 임무가 주어졌을 때 그 사이를 파고 들어가서 어떤 영업 활동을 하고 시장을 확대할 수 있고 이런 능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대부분 한국 학생들끼리 만나서 남자는 축구한 얘기, 여학생들은 파티한 얘기. 중국 축구네요. 예, 그러니까 중국 아이들과 어울려서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한국 네네. 학생들끼리 했던 그 이야기만 면접 때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친구들 우리가 뽑았어. 중국 시장을 공략하는 데 도움이 될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되죠. 중국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중국 사람들이 그리고 중국 네. 시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거 자체를 아예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오면서 다른 기업들과 그 협의할 기회가 제가 좀 있었습니다. 서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다음부터는 대학 때부터 거기를 지원하는 사람들은 가능한 뽑지 말자라는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아 오늘 하이라이트네요. 예, 진짜. 중학교, 고등학교 정말 때서부터 중요한 거기서 말씀을. 애들과 섞여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면서 컸던 아이들 이런 친구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자. 보자. 이런 얘기까지도 했었습니다. 비내추럴 그렇죠. 네. 그 좋은- 질문들 봤는데 지금 네네. 보니까 CJ 채용 규모를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계신데 많이 네, 물어보고 많아요. 있어요. 일단 시원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특히 푸드빌 스토어 매니저 생각하셨던 분들 푸드빌 스토어 매니저가 안 보여서 당황하셨죠? 스토어 컨설턴트 할 수도 없고 그죠? 내 이력이 서비스에 특화된 친구들이 지금 분명히 올리브 네트워크스 올리브영 부분 스토어 매니저 지원을 할 텐데 경쟁이 치열할 것이다. 그리고 뽑는 규모가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 막 세 자릿수 뭐 이런 게 절대 아니거든요. 전국에 뭐 많아야 뭐 한 20명대 30명대 될까 말까니까 경쟁은 치열할 것이다. 규모로 CJ를 규모로 질문을 주시면 일단 그 규모가 무의미해요. 이게 네.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막 몇백 대 1, 1000대 1이 넘는 규모이기 때문에 규모를 묻지 마시고요. 당연히 제일제당이 푸드빌보다 많이 뽑죠. 네. 이 그룹 전체로 보면은 이번에 550명을 뽑는다고 해요. 이거는 예전 하반기 수준이다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J의 평균적인 경쟁률은 이제 직무마다 다 다르지만 130대 1에서 150대 1 사이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일부 E&M의 인기 있는 직무인 경우에는 예전에 2000대 1이 넘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경쟁률 몇 명 뽑는지 이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기존에 했던 방법대로 계속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마저 질문 봤는데 포스코 캠텍 연구기획 네네. 예, 뭐 연구 기술 그러니까 제가 연구원 말씀드릴게요. 네네네네. 포스코 캠텍 연구기획 및 과제관리 직무에 지원을 해보고자 하는데 네네. 기술연구원 실험 지원 그 경험과 네. 또 그리고 팀 프로젝트를 어필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주신 분은 당연히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됩니까? 그러니까 원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칼 하나 있는데 이게 지금 됩니까? 이건데 당연히 되죠. 당연히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내용을 세세하게 보고 그때 당신의 역할과 그거에서 난 연구 성과 이를 통해 느낀 점 교훈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의심 없이 적극적인 지원 좀 부탁드리겠고요. 네. 네, 뭐 보니까 뭐 신방권 아니지만 언론사 1년 경력이 있는데 홍보팀 지원하고 싶어요. 한 명. 한 명이야. 명 걸고 얘기할게. 한 명. 쉽지 않을 거야. 학교 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그냥 PD님도 잘했죠? 다 이 정도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자, 피디님이 저희가 잘하셨대요. 네. 땡큐. 네. 지금 저희가 시간이 한 5분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검색하면 나올 수 있는 거 말고 그냥 정말 본인한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중요한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질문 하나 또 골라보면 CJ가 블라인드로 유명한데 이 사실상 이력서 항목도 어느 정도 걸러진 다음에 그 다음에 자소서를 읽는 게 아닌가 이렇게 묻고 있거든요. 실제 그 CJ 같은 경우에는 그 서류 심사를 할 때요. 1차 채용팀에서 시스템으로 일부 돌리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걱정할 그 수준으로 돌리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45살이 지원했다던가 신입으로 이런 경우 걸러내요. 우리가 어쩔 수 없잖아요. 예전에는 나이 제한을 뒀었는데
그랬더니 인권위원회에서 경고를 재수 먹더라고요. 들어오죠.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큰일나죠. 풀어놨는데 45 막 이렇게 지원하니까 그런 이유는 제외를 시켜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는 대부분 자소서를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어떤 기업보다도 자소서의 비중이 높은 그룹이 맞습니다. CJ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근데 블라인드인데 왜 자꾸 그런 걸 넣으라고 하느냐? 리스펙 말고 다른 영역에서는 조금 넣기는 하거든요. 그렇지만 나중에 종합적으로 봐야 될 때가 있긴 해요. 왜냐하면 최종 면접까지 갔을 때 가서 A 면접관은 이 사람이 좋다, B 면접관은 이 사람이 좋다라고 했을 때 그 이전 단계에 이 사람의 면접 점수, 인적성 점수, 자소서 점수 이런 것들을 같이 보거든요. 가져와봐 해서 그걸 가지고 볼 때 정말 동률이었을 때 필요한 거 다 동률인데 영어가 하나는 900이고 하나는 없어. 이럴 경우에 영어 이왕이면 영어 잘하는 사람을 뽑고 싶다 이런 것이죠. 그것 때문에 먼저 거른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되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5분 동안 이제 올라온 댓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롯데백화점 인턴과 아까 올라왔던 게 JA 인턴이라고 인턴. 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저는 솔직히 잘 이게 이제 모르겠습니다. 고졸과 네. 초졸 전형이 있고 대졸 전형이 있는데 지금 질문 아까 제가 보니까 네네. 둘이 업무의 성격이 어떠냐 나오는데 당연히 네. 좀 네네. 일부 상이하겠죠. 기본적으로 대졸 공채분들한테 원하는 업무가 있다면 같이 옆에서 좀 보조를 도와준다거나 아니면 별도의 좀 챙겨줘야 될 영역이 따로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점을 혼동하셔서 지원하시면 안 되겠고요. 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깔끔합니다. 네. 자, 그리고 질문이 하나 또 올라왔는데 뭐 직무 관련 경험을 1,500자로 적을 때 병렬식으로 관련 교육 뭐 경험 적어 나가면 되는 건지 약간은 기초적인 질문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네. 올라왔으니까 대답 한번 네, 해주시죠. 이게 전형적인 기술 질문이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해당 역량이 어떻게 다져왔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RPG, 리니지 M, 가다가 막 아이템, 뭐 마리오 버섯도 아니고 가다가 갑자기 겟 하면 갑자기 역량이 뿜뿜 올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누적적으로 다져왔던 이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역량을 하고 내가 뭘 했네 나열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이게 어떤 계기를 통해 생겼고 그 이후에 성과 중심으로 어떻게 이게 다져져 왔는지를 좀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줘야지 그냥 본인만 이렇게 막 벅차 올라가지고 막 하고 싶은 얘기를 막 다 쏟아내면 어떡하면 좋아.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네. 아까 올라왔던 질문인데요. 이분은 그 식품 관련 경제학과인데 마케팅 관련된 대외 활동은 한 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식품 마케팅 수업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CJ 제일제당 식품 마케팅 쪽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좀 강조하면 좋을지 또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제가 먼저 예, 말씀드릴게요. 하세요. 일단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거, 쓰지 말아야 될 단어 3글자 공개합니다. 비비고. 이 단어를 쓰지 마세요. 왜냐? 전국의 모든 지금 되게 당황했지, 그지? 아니 나 비비고 지금 내 하드에 있는데 비비고가 1번 문항에 비비고 왕만두 왕교자 왕맥 넣는데 이게 왜 안 되냐? 그게 아니라 지금 많은 애들이 다 그 얘기를 쓰고 있고요. 식품 마케팅 관련해서 그 스콜레라고 해서 별도의 그 페이스북 페이지를 보니까 그 담당 마케터 주무분이 외부 특강을 나가서 제일제당이 추구하는 마케팅의 방향을 설명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합의 프로모션을 공개한 그런 자료들이 있어요. 그 자료를 한번 쭉 보고 이해를 해보세요. 그게 이제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걸 한번 보시면 막연한 대외 활동만으로 CJ 마케팅을 내가 지원한다? 혹시 식품 마케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거를 이제 믿지는 않습니다. 네. 진지하게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포스코 질문이 없어서 이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듣고 이제 신의 한 수를 들어볼 텐데 이 포스코 에너지는 차별성보다 경영 기획, 지원 관련된 일반적인 뭐 업무 역량을 강조하라는 조언을 들었다 이렇게 묻고 있거든요. 실제로는 어떤지 이게 지원 분야가 뭔가요? 제가 잘 못 포스코 봤는데. 에너지에서 포스코 에너지는 네 이렇게 묻고 있거든요. 지원 분야는 따로 네. 네. 답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지원 분야가 어디냐, 예,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같은 회사라도 지원 직무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강조할 것이냐, 스탠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가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 직무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일단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답변을 다 해드릴 수가 없는데 오늘 저희가 못다한 답변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차근차근 하나씩 답변해 드리도록 할 테고요. 오늘 너무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의 한 수 한마디만 짧게 부탁드릴게요. 태성 쌤부터 부탁드립니다. 예, 제발 말 좀 들어라. 태성 쌤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는 정말 처음인 것 같은데. 예. 네. 말 좀 간절합니다. 들으시라. 네. 네.
그 말씀 한마디인가요? 예, 뭐 네, 못 느끼시나요? 네. 지금 속에서 사리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부글부글. 예. 네, 그럼 차쿠치님. 네, 좀 진정을 시켜드리겠는데요. 일단은 블라인드 채용에 쫄지 말고 걱정 말고 효과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자꾸 1차원적인 접근으로 지원을 하기보단 좀 입차적으로 다양한 관점으로 나를 알리는 채용이 계속되고 있다. 이 점을 유념하시면서 저희 잡정보센터 그리고 어벤져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두 분 쌤 모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블라인드 채용이 이번 하반기 공채의 핵심 이슈입니다. 네. 블라인드 채용은 곧 직무 역량 중심 채용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채용의 중심이 된 직무 역량의 글로벌 트렌드 그리고 세계적인 명사들의 미래 직무 역량에 대한 강연들을 볼 수 있는 행사가 있는데 바로 인적 자원 개발 컨퍼런스죠. 네, 어제부터 시작된 아시아 최고의 인적 자원 축제인데요. 잠시 코엑스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김하연 캐스터. 네, 김하윤입니다. 저는 제11회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는 코엑스에 나와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이 컨퍼런스에 참여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께서 이 코엑스를 찾아주셨는데요. 아시아 최대 인적자원 축제 어떤 행사인지 그리고 어땠는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인력공단의 이희성 과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어제부터 생중계를 했는데요. 이 현장의 열기가 굉장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제11회째를 맞이한 이 행사, 어떤 행사인지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는 우리나라의 HR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종합 축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같은 최신 트렌드에서부터 쉽게 평소에 접할 수 없는 명사들을 모시고 33개의 세션으로 종합 강연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연뿐만이 아니고 7개 정도의 부대 행사가 동시에 개최되고 있으니까요. 오시면 모두가 즐기고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작년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오신 건가요? 올해 특히 좀 강연 구성이 전체적으로 좋다는 그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전에 접수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좀 상당히 많은 수가 접수해 주셨고요. 어제 강연 진행 같은 경우에는 좀 찾아오신 참관객들에게 죄송하지만 자리가 좀 모자라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어요. 정말 아쉽게도 또 못 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참석 못하신 분들을 위한 팁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컨퍼런스의 모든 세션들은 쌍방향 통신이 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에서 해당 강연에 대한 내용을 좀 실시간으로 보시거나 다운로드 보실 수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자료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 직업 능력 개발의 중요성이 더욱 중요해질 텐데요. 그만큼 산업인력공단의 역할도 점점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향후 계획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저유가 같은 이런 급변하는 세계 경제 속에서는요. 이제 자꾸 세상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직업에 대한 역량의 질이 좀 높아지고 많아져서요. 그럴 때일수록 직업 능력 개발을 통해서 개인들이 본인의 능력을 키우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산업인력공단 같은 경우는 사업주훈련이라든가 청년취업 아카데미 같은 다양한 직업 개발 훈련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 이번 컨퍼런스와 마찬가지로 그런 최신의 트렌드들을 이런 행사를 통해 제공하는 기회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직업 능력 개발을 통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성 과장님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시아 최대 규모의 인적자원 축제 제11회 인적자원개발 컨퍼런스가 오늘로 막을 내리게 되고요. 내년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만약 정말 아쉽게도 참가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내년에 더 큰 행사로 돌아온다고 하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코엑스에서 김하윤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코엑스 현장까지 연결해서 김하윤 캐스터의 생생한 소식까지 들어봤는데 오늘 저희가 정말 많은 소식들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CJ나 롯데, SK, 포스코, IBK 기업은행까지 질문을 받다 보니까 정말 많은 소식을 듣고 또 질문도 받았는데 저희가
대답을 다 해드리지는 못했습니다. 네. 다음 주에 천천히 하나씩 답변해 드릴 테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 이은정 아나운서가 작년 4월 4일부터 첫 방송을 시작했는데 약 네. 한 1년 반 정도 진행을 했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라고 하는데 한번 시청자 여러분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네, 정확하게 제 기억으로는 2016년 4월 4일부터 이제 첫 방송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또 이렇게 달려왔는데요. 오늘이 제가 또 회사를 옮기게 돼서 오늘이 마지막으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잡정보센터가 제가 가장 또 애정을 갖고 또 진행을 했던 프로이기 때문에 좀 많이 아쉽고요. 인스타를 통해서 저한테 잡정보센터 보고서 도움 많이 받았다라는 문자들을 받을 때마다 정말 보람이 있었고 또 그래서 더욱더 또 책임감을 느끼고 열심히 진행을 했는데 정말 아쉽습니다. 네. 잡정보센터를 사랑해 주셨던 애청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PD님들 그리고 또 우리 쌤들 그리고 1년 반 동안 저와 함께했던 김승재 아나운서 그리고 짧지만 저와 또 함께 같이 옆에서 해줬던 우리 동기 이남기 아나운서도 고맙고요. 모든 스태프분들 다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은정 아나운서 정말 고생 많았는데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저 한마디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네네, 하시죠. 저 잊지 마시고 저 계속해서 사랑해 주세요. 네. 네, 잡정보센터 이은정 아나운서랑 마지막 방송할 수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도 영광이었는데 네. 이은정 아나운서가 없어도 다음 주 방송 더 재밌게 진행이 되고요. 다음 주 방송도 꼭 본방사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 금요 네. 스페셜 취업 어벤져스 다음 주에는 사상 첫 계열사별 공채를 시작하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삼성그룹 합격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잡코리아 홈페이지에 가시면요. 삼성 공채에 관한 사전 질문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참여하신 분들은 또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금요 스페셜 다음 주 금요일 9월 15일에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